다른 모델들과 달리 상부에 두껍게 에어컨 바로 좌측에 벽이 있는 경우는 집진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리무버를 넣어서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송풍팬을 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레인은 이렇게 가대 안에 놓여진 채로 손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L과 N에는 전원이 F1과 F2의 통신선으로 접지가 없는 채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일 확률이 제품의 올바른 설치 상태 정도는 작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니 일자를 활용하는 방법, 약간 긴 리무버를 손톱깎이 손잡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손쉽게 냉각판 전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기본 가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물이 새어 나오는 공간입니다. 이쪽 유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삼성 무풍 벽걸이 에어컨, 그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상부에 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신형 모델에 관한 자세한 분해 방법 영상입니다. 기존 영상에도 무풍 벽걸이 에어컨 분해 영상을 올려놓긴 했는데 이 모델은 이렇게 상부의 커버를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 필터 외에도 집진 필터까지 들어가 있는 좀 특이한 모델에다가 먼지 농도를 인식하는 PM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서 좀 세부적으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다시 닫고 일단 분해 조립을 하기 전에 이 제품의 전원부를 확인하고 사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모델은 벽걸이 에어컨 본체에 전원이 따로 들어가 있고 실외기에도 전원이 따로 들어가 있는, 즉 전원이 두 개로 가동이 되는 실내외 전원 방식입니다. 사전 점검이 끝난 뒤에는 벽걸이 본체 전원도 찾아서 오프를 해주고 실외기의 전원도 찾아서 오프를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사전 점검을 하실 때는 풍량을 가장 강하게, 그리고 희망 온도는 가장 낮게 해서 약 15분간 사전 점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에어컨 냉방이 되면 실외기가 가동이 될 테니까 실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냉방이 가동 중일 때는 반드시 이런 비접촉 온도계 등을 이용해서 토출 온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 상태, 작동 상태에 따라서 에러 코드가 굉장히 늦게 뜨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사전 점검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셔서 에어컨 조립 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에어컨을 미리 켜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하단부의 실외기 가동 상태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연결된 실외기까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주고 상부에 에러 코드가 뜨는지 안 뜨는지까지 확인을 해준 뒤에 작업을 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에러 코드도 없고 냉방도 잘 나오고 실외기도 잘 가동이 되는지 확인한 뒤에 전원 코드를 차단하기 위해 이쪽에 가봤더니 내가 점검하고 있는 제품에는 배선도 한 가닥밖에 없고 전원 코드가 한 개밖에 없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접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설치 불량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분해 청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단 커버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분리한 뒤에 올바른 배선 연결 상태가 어떤 건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어컨 작동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무풍 벽걸이 에어컨 PM 필터가 달린 모델 분해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어컨 전원을 오프해 주겠습니다. 날개가 닫힌 것까지 모두 확인을 해주고 벽걸이 에어컨 전원 코드를 따라서 본체 전원 코드를 분리해주고 나머지 이 벽걸이 통신선은 실외기와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외기에도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실외기 전원 코드도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에어컨과 실외기 전원 차단을 모두 마쳤거나 차단기를 내려서 전원을 모두 차단했다면 먼저 상부를 열어서 필터를 찾아주겠습니다. 상부는 상단 양쪽을 손으로 잡고 위로 올려서 필터가 보이게 노출시켜주고 먼저 기본 필터를 앞쪽을 살짝 들어 올려 분리해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상부에 집진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양쪽의 손잡이를 살짝 들어 올린 뒤에 몸쪽으로 잡아당겨 쉽게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탈취 필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일단 필터는 상부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빼주시되
이 필터는 뺄 때는 쉽게 빼는데 끼울 때 조립이 잘 안 돼서 이 커버 자체가 안 맞는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필터를 뺀 뒤에 이 락 모양을 확인을 해주시고 이 락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 아래쪽부터 끼워서 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쪽을 들어 올려 다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들은 소모성 필터이니까 물로 세척을 하는 게 아니고 평소 관리를 할 때는 청소기 등으로 먼지만 제거해서 사용하는 필터이고 일정 주기가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필터입니다. 이렇게 필터 분리까지 마친 김에 상부 쪽 부속품부터 분해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상부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고정 나사를 하나 분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분리한 뒤에는 이 케이스에 상판 지지대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상판 지지대를 분리해주고 위쪽을 들어서 이 부속품 하단부에 락이 2개가 걸려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살며시 내려서 파손이 없게 부속품을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분리해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락이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부에 보면 커넥터가 하나, 둘,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커넥터 3개를 모두 다 분리해 주겠습니다. 우선 커넥터 하나를 자리에서 이탈시킨 뒤에 하나를 분리해 주고 왼쪽에 있는 커넥터도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 분리해 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커넥터도 추가로 분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커넥터 3개를 모두 분리한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상부 부속품 전체를 드러내는 느낌으로 분해를 할 텐데 아쉽게도 이쪽 부분에 락들이 굉장히 뻑뻑하게 물려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이렇게 들어서 보면 지금 락이 조금 보이는데 이 락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물려 있으니까 생각보다 좀 더 세게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락을 분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플라스틱 리무버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저는 이런 금속으로 된 리무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좌측부터 락을 해제해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리무버를 넣어서 이렇게 락을 해제해주고 이 락 해제는 가운데부터 분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이어나가면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살짝 벌려주고 락을 눌러서 들어 올려주는 느낌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 2개, 3개 분해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끝에서부터 다시 여기서는 다시 끝으로 와서 끝에서부터 중간으로 가면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두 해제되면 아까 미리 분리해둔 커넥터 배선을 정리해 둡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상부 케이스 지지대를 조금 정리를 해주고 뚜껑을 좀 닫아 놓은 상태에서 상부 부속품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몸쪽으로 당겨서 통으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까지만 드러내면 사실상 삼성 무풍 벽걸이 에어컨과 분해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옆면을 분해할 건데 일단은 요 하단부의 송풍구 날개는 이 정도 벌려주면 조금 더 쉽게 걸림 증상 없이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마이크로 홀이 있는 좌측면에 보면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당겨서 케이스 고정부를 먼저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 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측면에도 동일하게 마이크로 홀이 있는 전면 패널 고정부를 이렇게 당겨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분리를 해주면 이렇게 좌측 우측을 분리한 뒤에는 이 하단부에도 락이 걸려 있으니까 이 하단부도 이렇게 툭툭 빼서 전면 무풍 그릴을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토출구에 있는 이 날개를 분리해 줄 차례입니다. 이 날개를 올려서 아래쪽에서 먼저 보면 여기 이렇게 중간 부분에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 2개를 먼저 해제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벽걸이 에어컨들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날개 탄성을 이용해서 락을 먼저 해제를 하는데 무풍 벽걸이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날개를 먼저 닫은 상태에서 상부로 올라와서 보면 이렇게 날개 연결 고정부가 육안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닫아 놓은 상태에서 일단 우측 부분 락을 먼저 해제해 주겠습니다.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그 락 부분의 우측면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바로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네, 좌측도 동일하게 이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만 줘도 쉽게 분리가 되니까 셀프 청소를 위해서도 쉽게 분리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풍구 날개 고정부 2군데를 분해했는데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제가 손가락으로는 이쪽 부분, 락이 걸려있는 부분은 만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쪽 우측도 마찬가지 이 락이 걸려있는 부분은 엄지손으로 밀거나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날개를 빼다가 이 부분을 밀어서 빼는 경우에 저희가 부러질 가능성들이 있는데, 저쪽 부속품이 부러지게 되면 이쪽 내부 드레인 전체를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금 영상에서 뺐던 방법대로 송풍구 날개를 닫고 송풍구 날개의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날개만 잡아서 락을 해제해주면 드레인 파손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이 점 작업 시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송풍구 날개 고정부 2군데가 해제되었으면 날개 중간부를 살며시 잡고 아래로 당겨서 손쉽게 날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청소를 하실 때도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개 분리를 마친 뒤에는 위에서 아래로 하단 케이스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단부에서 보면 하단 케이스 고정나사 하나, 2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캡이 없지만 일반적인 제품들은 다 여기 캡이 하나씩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캡이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뾰족한 오링 풀러 등을 이용해서 이쪽을 찔러서 캡을 먼저 제거해 준 뒤에 나사가 노출이 되면 나사 2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나사 2개 분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쪽 좌측 면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삼성 무풍 벽걸이는 이렇게 나사만 풀었다고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니고 이 하단 케이스 좌측과 우측에도 고정부가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 좌측 부분에 미니 일자 드라이버나 이런 리무버 등을 이용해서 하단 케이스 고정부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리에 맞아야 하단 케이스가 잘 고정이 되니까 조립할 때도 참고 부탁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측 면도 이 리무버를 이용해서 찔러 넣고 케이스를 이탈시켜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어컨 하단부에서 보면 이쪽 중간에도 2군데가 락으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상부에 락을 먼저 제거해 주겠습니다. 락을 제거해서 이제는 이 본체 하단부 쪽을 작업자 몸 쪽으로 당기면서 후면부에 걸려있는 락 2개를 해제하면서 하단 케이스를 아래로 내려주며 분리합니다. 이렇게 내려서 분리해주고, 이쪽 우측도 본체를 살짝 당겨 하단부에 걸려있는 고정부를 분해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단 케이스를 분리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 락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쪽이랑 이쪽에 물려있기 때문에 본체 전체를 작업자 몸 쪽으로 살짝 당겨 케이스를 아래로 내리면서 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단 케이스를 분해하고 나면 이쪽에 전원 버튼부랑 실내기 결선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뒤집어서 올바르게 보면 실내기 결선도는 이 제품을 올바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배선 개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가닥이 들어갑니다. 크게는 배선이 2가닥 들어가 있고, 한 가닥에는 접지 그리고 전원부 2개, 총 3개의 배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F1, F2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실외기와 연결되는 통신선 체결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배선이 2가닥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분해 청소 작업을 하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 돼서 실제 배선 체결 상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에어컨 우측 하단부의 전원부와 통신선 연결부입니다. 에어컨 분해 청소를 하면서 여기를 왜 보고 가야 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에어컨 분해 청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되고, 그래야 올바르게 전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쪽 여기 L이랑 N이 적혀져 있는 부분은 에어컨 220V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보이는 것처럼 이 초록색 배선은 여기 접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 에어컨들의 특징은 통신선을 두 가닥 쓰는데, 지금 제가 임으로 설치를 하면서 여기 F1, F2의 통신선을 연결해서 실외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초록색 배선이니까 접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접지가 아니고 정확하게 통신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보고 가야 되냐면, 아까 여기 결선도에 보면 L과 N은 전원 연결선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F1, F2는 통신 연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미널까지 잘 체결이 돼서 접지까지 모두 연결이 된 상태이고, 정확히는 전원과 통신선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 벽걸이 에어컨 전원 코드를 찾으려고 했더니 전원 코드도 없고, 배선이 이렇게 두 개가 아닌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어컨 설치를 할 때 통신선으로 사용하는 얇은 배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통신선을 이용해서 벽걸이 에어컨 전원과 통신을 만드는 경우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존에 설치할 때 자주 쓰는 이 배선은 가닥수가 4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결손도에까지 표시된 올바른 무풍 벽걸이 에어컨 설치 상태는 배선 가닥수가 총 5가닥이 나와야 정상적인 설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선 조립 상태를 봤을 때 배선 자체가 이 4가닥짜리 배선을 이용한 경우라면 2가닥은 실외기와 통신선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총 5가닥의 배선이 필요한데, 설치할 때 사용하는 배선이 4가닥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접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모든 가전제품에는 반드시 접지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 과전류에 의한 제품 보호나 누전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미세한 차이겠지만 가전제품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화면으로 좀 보고 가면, 이렇게 4가닥짜리 배선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면 이쪽 하단부에 L과 N에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 2가닥은 F1과 F2의 통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접지가 없는 채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분해 조립을 하면서 이 제품을 새 제품은 아니지만 새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분해 조립 과정에 제품의 올바른 설치 상태 정도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안내를 해주면 훨씬 더 작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나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잠깐 전원선과 통신선의 올바른 설치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무풍 벽걸이 에어컨 케이스를 통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부에 올라와 보면 이렇게 똑딱이 락이 하나, 2개, 3개, 4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는 이 락을 해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이 락을 억지로 해제하다가 파손이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똑딱이 락을 해제하는 방법 3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이렇게 미니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서 이 똑딱이 락이 있는 부분에 깊숙이 찔러 놓고 위로 올려서 락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위로 올릴 때 잘 분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 상부 케이스를 몸쪽으로 잡아 당겨주는 것도 락을 해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쪽도 미니 일자 드라이버를 깊숙이 찔러 놓고 위로 올리면서 이 상부 케이스는 한 손으로는 살짝 들어 올려주는 느낌으로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파손 없게 케이스 분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나는 어렵다, 또는 설치 상태가 천장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 가지고 분해가 하기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니 일자 드라이버는 길이가 너무 짧으니까 이런 형태로 리무버가 조금 더 길고 넓적한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을 쓰셔도 손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리무버를 안쪽에 넣어서 손잡이를 위로 들어 올려주면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고요. 이쪽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가벼운 힘으로도 락이 분해가 잘 되니까 이런 리무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꽂아 놓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손톱깎이, 이거는 좀 작은데 이거 말고 좀 큰 손톱깎이에 손잡이 면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큰 손잡이가 있으시면 이것만 따로, 손잡이 부분만 따로 떼어낸 후에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합쳐져 있는 상태지만 예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손잡이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잡이 자체가 이렇게 약간의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손톱깎이의 손잡이를 활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넣고 이거를 위로 올려서 락을 제자리에서 이탈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톱깎이 손잡이를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무풍 벽걸이 에어컨 락 분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모두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락 4개가 모두 다 정상적으로 해제가 돼서 분리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미니 일자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약간 긴 리무버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손톱깎이 손잡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상부의 고정부가 손쉽게 탈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 하단부로 내려와서 케이스 하단부에 고정된 락 부분과 고정 나사도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고정 나사 2개를 분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이렇게 나사를 분리한 뒤에는 하단을 고정하고 있는 케이스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이 케이스는 위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작업자 몸쪽으로 수평하게 당겨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은 제품 본체를 밀어주는 느낌으로 케이스를 잡아주고, 반대쪽도 엄지손가락은 제품 케이스를 밀어주는 형태로 케이스를 잡아준 상태에서 작업자 몸쪽으로 수평으로 당겨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분리를 할 때 이런 커넥터들 엉키지 않게 잘 분리해주면 이렇게 손쉽게 무풍 벽걸이 에어컨 케이스가 분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 케이스까지 분리를 한 다음에 저희는 여기 보이는 이 드레인 전체를 통으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드레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속품들이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맨 앞에 보이는 스텝 모터가 보이는데, 이 스텝 모터는 아까 전에 분해했던 이 송풍구 날개와 체결이 되어 있는 모터입니다. 이렇게 모터가 우측에도 하나, 좌측에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송풍구 날개가 움직이면서 풍량을 상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모터입니다. 그리고 좌측 뒤쪽에 보면 스텝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쪽 하단부와 체결이 되어 있어서 풍량을 좌우로 변경을 해주는 스텝 모터입니다. 여기에만 하나가 있고 우측에는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 기존의 벽걸이 에어컨들을 보면 리모컨에는 풍량이 상하 좌우가 나눠져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좌우 버튼을 눌러도 예전 모델에는 이렇게 좌우를 바꿔주는 스텝 모터가 없기 때문에 풍량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어 서비스 한 이후에 풍량이 좌우로 안 움직인다는 문의도 꽤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신형으로 나오는 무풍 벽걸이 에어컨들은 좌우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인에 달려있는 스텝 모터 하나, 2개, 그리고 이쪽에 커넥터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배선을 따라가 보면 이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우측에 있는 스텝 모터도 배선을 따라서 상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 내려와서 보면 리모컨 수신부 커넥터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언뜻 봐도 이 커넥터가 안쪽에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터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이 배선부는 이따가 이 PCB 기판 쪽에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좌측으로 가서 보면 이 제품은 지금 좌측에 드레인 호스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 뒤쪽에서 보면 드레인 호스가 고정 나사로 에어컨 본체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레인 호스는 이렇게 에어컨 본체 좌측에 연결된 케이스들도 있고, 에어컨 우측에 보면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드레인 호수가 체결이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위치에 따라서 드레인 호수 체결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 확인을 해주시고, 우선 에어컨 분해 작업을 할 때 당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드레인 호수입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드레인 호수는 저희가 연습용이니까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벽 속에 들어가서 하단부로 꺾여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배관과 함께 따라서 베란다나 실외로 드레인 호수가 빠져 있는데, 이 드레인 호수를 빼고 작업을 하면 편합니다. 편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셀프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에어컨 분해 조립에 대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드레인 호수를 뺐다가 끼는 과정에서 벽 속에서 누수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물이 흘러가는 길, 그걸 구배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당기고 조립하면서 벽 속에서 구배가 안 맞아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이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한 조립 과정에서 파손이나 오조립에 의해서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고 벽지를 타고 흘러서 집안에 누수가 생기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에어컨에 아직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드레인 호수를 분리하지 않고도 세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드레인 호수를 분리하고 안 하고가 이 드레인을 고압으로 세척을 할 때 오염도 제거 차이에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드레인 호수를 분리하기보다는 작업 상황에 맞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분리를 해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 분해한 다음에 가대를 씌워서 드레인 호수를 왜 분리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까지 영상에 추가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드레인에 붙어있는 이 스텝 모터 배선류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배선을 먼저 이탈시켜서 스텝 모터 분리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선을 자리에서 이탈시켜 주겠습니다. 이탈시켜주고, 이쪽 먼저 분리한 이 커넥터를 이탈시켜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 파란색 커넥터와 하얀색 커넥터 크기가 완전히 일치하고 배선 색깔까지 똑같기 때문에 조립할 때 이거를 오조립으로 바꿔서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 전에 사진을 먼저 찍어두거나, 아니면 이런 수성펜 등을 이용해서 미리 한쪽이라도 체크를 해주면 오조립에 예방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그 커넥터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는 브라켓을 빼주겠습니다. 이 브라켓은 양쪽 고정부를 밀어서 이렇게 손쉽게 분해가 되니까 브라켓 먼저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분리하겠습니다. 분리해내고 나면 여기도 하얀색, 여기도 하얀색이라서 이따가 조립할 때 체크를 안 해두면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스텝 모터 배선도 지금 여기 배선을 꺼내려고 했더니 배선 길이가 좀 타이트하니까 우측 끝에서부터 여기 여분이 있으니까 배선을 분리해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선을 분리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넥터를 분리해 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넥터 사이즈랑 배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따가 조립할 때 어디다 조립해야 될지 많이 헷갈리니까 이 점 꼭 사전에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스텝 모터 두 개를 먼저 분리하겠습니다. 풍량 상하를 담당하는 스텝 모터 먼저 분리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에 나사, 고정 나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쪽은 나사가 아닌 락에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스텝 모터 고정 나사를 하나 분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향을 좌우로 움직여주는 스텝 모터 고정 나사를 분리하고, 이쪽 하단부에 이쪽 날개와 연결된 연결부까지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고정 나사 하나, 그 다음에 이 모터를 그대로 빼주면 여기에 모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가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를 모터를 빼주고, 이 하단부에서 락을 손으로 눌러서 부드럽게 빼주면 안쪽에 구리스가 발려져 있는 상태니까 구리스를 제거하면 안 되고 이따 원 상태 그대로 조립을 해줘야 되는 스텝 모터입니다. 이것도 분리해 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우측으로 가서 리모트 커넥터가 있는 이 배선을 따라서 이쪽 상부 우측에 있는 PCB 기판을 열고 커넥터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먼저 그 PCB 기판의 그 상부 뚜껑을 열어서 1차로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기판을 감싸고 있는 커버도 락을 해제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아까 연결되어 있던 배선 위치를 따라서 올라가서 보면 이 PCB 기판에 리시버라고 적혀 있는 커넥터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 배선은 분리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스텝 모터도 분리를 해줄 텐데 이쪽 모터도 한쪽은 락에 고정되어 있고 고정 나사는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나사를 하나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텝 모터 고정 나사를 분리하겠습니다. 모터 자체는 자리 이탈만 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드레인에 달려있는 모든 부속품들을 분리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드레인을 바로 분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분해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이 드레인 호수 연결부 이쪽에 연결되어 있던 반대쪽 우측에 연결이 되어 있던 이 연결부를 손잡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레인을 세척 후에 나중에 조립을 할 때 이 드레인이 전체가 잘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하단부에 케이스 고정부 위치를 미리 봐두시면 이게 정확히 딱 맞아야 이 드레인이 정확히 조립됐다는 뜻이니까 이 점까지 조립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드레인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 드레인 호스가 연결된 부분을 손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지손으로는 이 본체 등을 밀어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이 호스 연결부를 당겨주면서 드레인을 분해해 주겠습니다.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고 반대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습 제품이라서 약간 우측이 잘 보이게 설치를 해놨는데 작업자는 이렇게 에어컨 본체 앞에 있으니까 에어컨 우측 하단부에 보면 드레인 호수 연결부가 있습니다. 이쪽을 아까 좌측 분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손잡이라고 생각하고 분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고요.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드레인 전체를 위로 올리듯이 분리를 하면 이렇게 쉽게 드레인 분리가 가능합니다. 드레인 호스를 분리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일단 이거 조립할 때 많이 어려워 하시니까 조립하는 것까지 한번 보고 다시 분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드레인을 다시 조립할 때는 이렇게 송풍구가 아래로 보게 방향을 맞춰주고 이 물바지가 이 냉각판을 감싸도록 조립을 먼저 해줍니다. 이 드레인의 상부부터 자리를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드레인 호스 연결부를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탁 눌러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좌측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측으로 와서 이 드레인 호스 연결부를 손잡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조금 강하게 눌러서 드레인을 제 위치에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고정이 되게 체결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뻑뻑하게 조립이 되니까 약간의 힘을 줘서 조립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조립이 다 된 후에는 하단부에서 이 피스 체결부가 올바르게 잘 위치에 맞는지 확인을 해주면 드레인이 정확하게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해 단계지만 이게 조립 단계라고 한다면 반드시 종이컵 2컵 이상을 물을 드레인 쪽에 부어서 어디에 누수가 있는지 체결이 잘 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부어놓은 물이 드레인 호스를 타고 외부로 잘 빠져나가는지까지 확인도 해 주셔야 되고 드레인 호스 체결부가 꺾여 있지 않은지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 후에 조립을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드레인을 분해하겠습니다. 여기를 손잡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앞쪽으로 당겨서 분리해주고 반대쪽도 드레인 호수 체결부를 손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몸쪽으로 당겨 드레인을 분해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인을 몸쪽으로 당겨 주시고 일단 드레인 호스는 여기 연결된 채로 놔두고 이따가 호스를 분리하는 것까지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분해를 했으면 저희는 이 송풍팬만 분해를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깨끗하게 세척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송풍팬을 빼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에어컨 본체 바로 왼쪽에 벽이 바로 있어가지고 송풍팬을 빼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브라켓을 분리한 다음에
이 송풍팬을 모터에서만 빼고 바로 에어컨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 냉각판에 어느 정도의 유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상 이쪽에 벽이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는 이 벽걸이 에어컨 우측에 냉각판을 고정하고 있는 고정 나사를 먼저 풀어주는 게 작업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쪽 고정 나사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전동 그 비트 길이가 짧으면 이게 닿지 않기 때문에 수공구를 이용해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라쳇 형태의 십자 탭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 있는 나사를 분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십자 드라이버가 잘 들어가니까 냉각판 우측 고정 나사를 풀어 보겠습니다. 고정 나사를 분리해 줬습니다. 네, 이렇게 우측 고정 나사를 분리하면 냉각판 전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유격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송풍팬을 분리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풍팬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렇게 모터와 송풍팬을 고정하고 있는 고정 볼트가 보이고, 고정 볼트는 모터의 D컷면, 그 평평한 면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쪽 고정 나사를 수공구를 이용해서 다 빼는 게 아니고 3바퀴에서 4바퀴만 돌려서 고정만 해제해 주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나사산이 뭉개지는 증상이 많으니까 반드시 수공구를 이용해서 돌려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빼지 마시고 나사가 달려있도록 풀어만 주고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컨 좌측에 냉각판을 고정하고 있는 브라켓의 고정 나사 2개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라켓을 먼저 분리를 할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냉각 핀이 휘어지는 증상이 나오니까 이 브라켓을 분리하거나 송풍팬을 뺄 때는 엄지손가락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냉각판을 살며시 들고 브라켓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세게 누르게 되면 이쪽 냉각판이 찌그러지는데, 에어컨 성능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지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풍팬을 고정하고 있는 이쪽 베어링 부분도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베어링은 먼저 좀 분해를 해서 보면, 이 베어링은 이 안쪽에 구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세척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경우에 이 구리스가 벗겨지면서 팬에서 소음이 나기도 하니까 요거 잘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립할 때 이 팬 부분을 여기에 잘 맞춰서 끼워야 되는데, 이 베어링이 이런 식으로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이 베어링 안쪽으로 송풍팬이 결합이 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립할 때는 이 베어링 위치까지 잘 확인을 해주고 조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송풍팬을 분리할 차례입니다. 송풍팬은 이렇게 한 손으로는 이렇게 잡아주고 반드시 좌측 방향으로 수평하게 송풍팬을 당겨서 분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측면에도 모터 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송풍팬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송풍팬을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모터 축에 걸려서 잘 안 빠지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의 모터 축은 오른손을 집어넣어서 약간 이렇게 유격을 준 상태에서 송풍팬은 좌측으로 수평하게 빼내면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빼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우측 손은 송풍팬 쪽에 넣어서 약간 작업자 몸 쪽으로 모터 축을 당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송풍팬을 당겨서 수평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 바로 좌측에 벽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더 이상 송풍팬을 뺄 수가 없으니까 냉각판 우측 고정 나사 1개를 제거해 놓은 상태일 때는 이렇게 바로 송풍팬을 아래로 내려서 이쪽 유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정 나사를 미리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송풍팬까지 분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 냉각판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앞, 뒤로 나눠져서 이 가이드에 의해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냉각판 고정 가이드도 이렇게 빼서 세척을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는 그냥 빠지는데 이쪽 우측 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측 면에는 어떤 걸쇠 형태로 가이드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스럽게 동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분리를 해서 이탈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실내 온도 센서도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세척을 위해서 이 온도 센서도 고정부를 분리해서 이탈시켜 놓겠습니다. 이쪽에 고정부에 보면 냉각 핀이 이렇게 조금 찌그러진 흔적들이 있는데, 이 냉각 핀은 그 냉각의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온도 센서가 있어서 약간의 손상이 있더라도 표면적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에어컨 성능에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좌측에서 보면 이 냉각판이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압으로 세척을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리했던 냉각판 고정 브라켓을 다시 체결을 해서 세척 작업이 조금 더 원활하도록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세척할 때 냉각판의 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득이하게 이 드레인 호스를 분리해야 되는 케이스라면 이쪽 안쪽에 드레인 호스 고정 나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좁으면 이런 라쳇 기능이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 나사를 분리해 주셔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주먹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 나사를 분리를 하고 이 드레인 호스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주고, 조립할 때는 이 배수 호스 고정부를 여기 드레인 나사 고정부에 맞게만 체결을 잘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분해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빠지니까 억지로 힘을 주다가 배관이 벽 속에서 빠져 있기도 한 상태가 되고, 조립할 때도 이게 딱 물리지 않고 제대로 조립이 안 돼서 이 좁은 공간에 배수호스 탄력에 의해서 이게 빠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벽지 누수부터 그 아랫집 누수까지 다양하게 사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드레인 호스는 재차 거듭해서 주의해 주시고, 이거를 분해할 때 힘으로 조금 많이 잡아당겼다면 이 호수가 벽 속에서 구배에 맞게 잘 껴져 있는지, 그리고 드레인 호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벽 속에서 체결이 돼버리면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이렇게 호수를 타고 이 위로 넘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바로 누수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고가 얼마나 되겠어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이 되는 사고 사례이고, 이거를 간과했다가 한번 사고를 겪고 나게 되면 다시는 드레인 호스를 빼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호스를 만약에 분리하셨다면 드레인 호스 위치가 벽 속에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까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드레인 호스를 반드시 빼야만 드레인 세척이 가능한 게 아니고, 드레인 호스를 빼지 않고 세척을 해도 세척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드레인 호스를 분리해 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이렇게 빼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다시 드레인 호스를 조립해 놓겠습니다. 고정 나사를 다시 고정하겠습니다. 세척을 위한 분해는 모두 끝이 났고요. 가대를 씌우기 전에 먼저 좀 봐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에어컨 상부에 보면 여기도 고압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세척이 진행되는데, 이 홈에도 고압을 쏘게 되면 물이 뒤편으로 넘어가서 벽지를 타고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가대를 씌우고 나서 저쪽에 세척을 할 때 물이 새지 않도록 마감 작업을 잘 해줘야 되고, 냉각판을 살짝 자리를 이탈해서 보면 이쪽 후면 라인에도 이렇게 드레인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드레인을 타고 물길이 이쪽 좌측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따라 나와서 브라켓 안쪽으로 여기에도 물이 새어 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척을 할 때 가대가 잘 감싸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쪽 PCB 기판은 당연히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양 작업을 철저히 해주고, 이쪽 커넥터류나 스텝 모터 등에도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분 유입에 주의하셔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레인 호스를 분리해서 이 드레인은 저런 부품들과 함께 세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드레인을 달아놓고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가대를 씌울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 보양 작업을 다 마친 후에 드레인을 잠시 제 위치에 놓고 가대를 씌운 뒤에 세척을 하면 편해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양 작업을 했다는 가정하에
가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드레인을 대충이라도 한쪽이라도 고정을 해놓고 그냥 일반적인 기본 가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드를 설치한 뒤에 이런 받침대 등을 이용해서 후면부에 있는 구멍을 막아주면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거를 에어컨 용품 판매점에서도 판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한쪽만 걸어놨던 드레인은 다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가드를 씌웠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제 후면부에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 판을 대서 막아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양을 하지 않았지만 이 하단부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고압 세척수가 이 안쪽을 타고 넘어올 때 본체를 따라서 벽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쪽에 보양 작업 등을 해서 가드 안으로 세척수가 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고압으로 세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드레인은 이렇게 가드 안에 놓여진 채로 이쪽에서 세척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지금은 보양 작업을 안 해놨는데 실제로는 보양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커넥터 등에 수분 유입이 들어가지 않게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레인을 분해하지 않고도 가드 안에서 세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드레인 분해해서 세척을 하겠지만 어쨌든 조립을 할 때 배수, 호수, 구배를 잘 확인해서 조립만 해주면 문제없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분해된 부품들 또한 고압으로 세척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송풍팬을 보통 이렇게 세워놓고 세척을 하고 말리기 위해서 세워놓을 때가 많은데 송풍팬이 쓰러지면서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로 많이 나오니까, 송풍팬은 가급적이면 세척을 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눕혀서 보관을 해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진 필터, 이 필터도 고압으로 세척을 해도 됩니다. 다만 미세하게나마 전기가 흘러서 먼지를 모아주는 기능을 하는 필터이니까 세척을 한 뒤에 바로 에어컨에 조립을 하지 말고 그늘진 곳에서 약 3일 정도 완전 건조 후에 에어컨에 장착을 해줘서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집진 필터가 없어도 에어컨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을 잘 말리고 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케이스 부분들부터 이 케이스 안쪽에도 오염도가 꽤 있기 때문에 여기 세척을 해주시고, 무풍 마이크로 홀 요 사이사이에도 고압으로 세척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이물질이 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척, 그리고 전면 그릴, 여기도 이제 평소에 셀프로 세척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그릴만 분리해서 세척을 해주는 것도 에어컨 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필터부터 이 필터가 들어가는 상부 케이스까지 오염도를 제거해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뭔가가 잘 안 된다던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아래 링크에 홈케어 관련 정보 공유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누구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정보 요청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방에는 상당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 편하게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삼성 무풍 신형 벽걸이 에어컨 PM 센서가 함께 달려있는 벽걸이 에어컨 상세한 분해 청소 방법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